이등병 정우진은 입대한 지 2개월이 됐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훈련소 5주를 무사히 마쳤고 자대 배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대에서 만난 박민수 병장이 문제였습니다. 야, 정우진. 예. 너 동작이 왜 이렇게 느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팔굽혀펴기 50개. 예. 이유 없는 얼차려가 매일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 밤, 박 병장이 우진을 복도로 불렀습니다. 정우진, 나와. 우진은 복도로 나갔습니다. 박 병장이 우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오늘 내 말 무시했지? 아닙니다. 거짓말. 내가 청소하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 했는데요. 말대꾸야? 박 병장이 우진의 뺨을 때렸습니다. 다음엔 제대로 해. 알았어? 예. 우진은 생활관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못 본 척했습니다. 2주 후 일요일 우진의 엄마 김선영이 면회를 왔습니다. 면회실에서 우진을 본 순간 선영은 숨이 멎었습니다. 우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진아. 엄마. 우진은 말랐습니다. 입대할 때 75kg이었는데 지금은 70kg도 안 돼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멍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볼에 푸르스름한 자국이 있었습니다. 눈빛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우진아,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얼굴에 멍은 왜 났어? 훈련하다가 넘어졌어. 우진아,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 선영은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다 알아. 내가 지금 힘든 거.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말해봐. 무슨 일이야? 우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매일 맞아. 뭐? 선임한테 박민수 병장이 매일 때려.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유 없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때려. 중대장은 알아? 신고했어. 근데 중대장이 적응 못하는 내 잘못이래. 군대는 원래 그래래.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해결할게. 엄마, 괜찮아. 그냥 참을게. 안 돼. 이건 폭행이야. 범죄야. 엄마, 나 괜찮다니까. 선영은 우진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우진아, 너 괜찮지 않아. 엄마가 봐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우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엄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선영은 우진을 안아주며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 부대를 뒤집어 놓겠다. 면회가 끝나고 선영은 우진을 보냈습니다. 엄마 갈게. 걱정 마. 엄마, 정말 괜찮아? 응. 엄마, 믿어. 우진이 생활관으로 돌아간 뒤 선영은 중대 행정실로 향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행정병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누구세요? 중대장님, 계십니까? 네, 계신데요. 무슨 일이세요? 면회 온 보호자입니다. 중대장님께 할 말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행정병이 중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중대장님, 면회 온 보호자분이 뵙고 싶다고 합니다. 들어오라고 해. 선영은 중대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중대장은
30대 초반의 대위였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제 아들 정우진 이병 상태 보셨습니까? 중대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정우진 이병이요? 잘 지내고 있는데요. 얼굴에 멍든 거 못 보셨어요? 아, 그건 훈련 중에 넘어져서. 거짓말 그만하세요. 선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제 아들이 박민수 병장한테 매일 폭행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대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부인, 그건 오해이신 것 같은데요. 오해요? 제 아들 얼굴에 멍이 있는데 그게 오해예요? 부인, 군대는 원래 좀 거친 곳입니다. 적응 기간에 폭행도 포함됩니까? 그건 아니지만. 선영은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중대장이 신분증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국방부 군인권센터 조사관? 예.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국방부 군인권센터 조사관 김선영입니다. 중대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이 신고했을 때 대위님은 뭐라고 하셨죠? 적응 못하는 내 잘못이라고 하셨다죠? 그건. 그리고 군대는 원래 그래라고도 하셨죠? 중대장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대를 전면 조사하겠습니다. 박민수 병장 폭행건, 대위님의 직무유기건, 그리고 이 부대의 전반적인 병영 문화. 부인, 아니, 조사관님, 저는 변명은 조사 끝나고 들을게요. 지금 당장 박민수 병장 불러주세요. 네. 중대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행정반, 박민수 병장 중대장실로 오라고 해. 5분 후, 박민수 병장이 중대장실로 왔습니다. 충성, 박민수 병장 입장하겠습니다. 들어와. 박 병장이 들어오더니 선영을 봤습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중대장이 대답했습니다. 국방부 군인권센터 조사관이십니다. 박 병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영이 박 병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민수 병장, 정우진 이병을 폭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 아들 얼굴에 멍이 있습니다. 그건 훈련 중에 뺨을 때립니까? 박 병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주 전 복도에서 정우진 이병 뺨을 때렸죠? 그건 인정하십니까? 박 병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왜 때렸습니까? 정우진 이병이 청소를 제대로 안 해서. 청소 안 했다고 폭행을 해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선영은 중대장을 봤습니다. 대위님, 이게 대위님이 말하는 적응 기간입니까? 중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제 아들과의 면회 내용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엄마, 나 매일 맞아. 박민수 병장이 매일 때려. 이유 없이. 중대장은 알아? 신고했는데 중대장이 적응 못하는 내 잘못이래. 녹음이 끝났습니다. 중대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대위님, 이게 군대입니까? 병사가 폭행당하는 걸 방치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게 군대입니까? 죄송합니다. 사과는 제 아들한테 하세요.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선영은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부대의 모든 폭행 사건 기록, CCTV 영상, 병사 면담, 자료 준비해 주세요. 예. 그리고 박민수 병장, 당신은 지금부터 영창입니다. 군검찰에 폭행 혐의로 고발하겠습니다. 박 병장은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선영은 문을 열고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부대에 제 아들 같은 피해자가 더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각오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중대장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복도에 나온 선영은 잠시 벽에 기대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저런 일을 당하고 있었다니. 선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센터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센터장님, 김선영입니다. 오, 선영씨. 무슨 일이야? 사단대대 전면 조사 요청합니다. 무슨 일인데? 병사 폭행 사건입니다. 그리고 중대장의 직무유기. 심각한가? 예. 제 아들이 피해자입니다. 센터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조사팀 보낼게. 선영 씨도 참여해.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선영은 생활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지켜줄게. 약속해. 그날 저녁 중대 전체에 긴급 집합이 걸렸습니다. 중대장이 전 병사 앞에 섰습니다. 오늘 국방부 군인권센터 조사관이 다녀갔습니다.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부대 전면 조사가 시작됩니다. 혹시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은 솔직하게 말하세요. 한 병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폭행당했습니다. 또 다른 병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또 저도입니다. 순식간에 10명이 넘는 병사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중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민수 병장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썩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선영이 국방부 조사팀 5명과 함께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중대장이 나와 맞이했습니다. 조사관님, 준비됐습니다.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조사는 이틀 동안 계속됐습니다. 전 병사 면담, CCTV 확인, 폭행 기록 검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민수 병장 외에도 3명의 병장이 추가로 폭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중대장은 직무유기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소대장 2명도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가 끝난 날 선영은 우진을 다시 만났습니다. 엄마, 우진아, 괜찮아? 응. 엄마, 덕분에 박 병장 영창 갔어. 다행이다. 우진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나 계속 당했을 거야. 당연한 거야. 넌 내 아들이잖아. 엄마가 국방부 조사관인 줄 몰랐어. 너한테 말 안 했지. 걱정할까 봐. 엄마, 진짜 멋있어. 선영은 우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진아,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바로 말해. 알았지? 응. 혼자 참지 마. 엄마가 있잖아. 알았어, 엄마. 일주일 후 부대에 새로운 중대장이 부임했습니다. 소령이었습니다. 나는 새로 부임한 중대장입니다. 앞으로 이 부대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소령은 전 병사를 둘러봤습니다. 폭행, 가혹행위,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든 부당한 일을 당하면 즉시 보고하세요.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진은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제 좀 살 수 있겠다. 3개월 후 우진은 일병이 됐습니다. 체중도 다시 75kg으로 돌아왔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또 엄마가 면회를 왔습니다. 우진아, 많이 좋아졌네. 응, 엄마, 이제 괜찮아. 다행이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부대 뒤집어 놓은 뒤로 완전히 분위기 바뀌었어. 그래? 응. 이제는 누구도 함부로 못해. 다들 조심하거든. 선영은 웃었습니다. 그럼 됐다. 우진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진짜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우진아, 엄마는 내가 안전하게 군 생활하는 게 제일 중요해. 알아. 그래서 엄마가 최고야.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우진이를 만났다. 많이 좋아졌다. 3개월 전 그 죽은 눈빛은 사라지고 다시 생기가 돌아왔다. 다행이다. 내가 국방부 조사관이 된 이유가 바로 이거다. 부당한 일을 당하는 군인들을 보호하는 것. 특히 내 아들 우진아, 엄마가 항상 지켜줄게. 어디서든 부모는 자식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합니다. 김선영 조사관은 평범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국방부 군인권센터 조사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부대를 뒤집어 놓은 이유는 직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군대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참지 마세요. 부모님께 말하세요. 국방부 군인권센터에 신고하세요. 혼자 참으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